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뮤식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종목은 바로 마이크론인데요. 마이크론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마의 64달러 구간을 뚫고 올라주면서 지금은 68달러까지 올라주었고 지금은 여기 72달러의 갭을 채우러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종목은 사실 마이크론이 아닌 마이크론과 동일한 컨셉으로 제가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저평가 섹터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이크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마이크론의 제품은 여기 D램과 낸드로 반도체 업계에 있어서 쌀이나 다름없는 제품을 팔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자재와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반도체 Average Selling Price가 떨어지면은 주가는 하락하고요. 반대로 Average Selling Price가 올라가면은 주가는 올라갑니다. 물론 시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Average Selling Price라는 것이 재고량이 높아지면은 떨어지고요. 반대로 재고량이 떨어지면은 올라가는 원자재와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이크론에는 항상 사이클이 존재하며 다운 사이클일 때 마이크론이 저평가일 때 투자를 해놓으면은 업 사이클일 때는 좋은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러한 다운 사이클이 얼마나 오래 갈진 저도 모릅니다. 다만 그 펀더멘탈을 꾸준히 체크를 하면서 시간이 부족하신 텔레그램 멤버십 분들 대상으로 실적 현황이나 여러가지 리서치 디테일 등에 대해서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매집을 해왔고요. 제가 기업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고 아는 만큼 함께 좋은 수익을 달성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20% 30% 오르는 그런 종목들이 아닙니다. 마켓 타이밍은 매번 맞출 수 없다고 생각하며 저에게 중요한 것은 어떠한 종목이 망하지 않을 종목이며 어떠한 종목이 기업 자체에 있어서 문제가 아닌 외적인 문제로 인해서 저평가이고 그 외적인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당연히 회복을 할 것이고 그로 인해 기업도 결국 회복을 하느냐 마냐인 종목입니다. 즉 제가 투자하는 투자금에 있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언정 언젠간 업사이클로 회복할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은 다운사이클은 오히려 제가 수익을 모아나갈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5% 10% 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겐 적은 수익률이겠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매집을 해온 만큼 5에서 10%한 수익률은 제가 단타로 30% 오른 수익금보다 더 높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개념으로 저는 텔레그램 멤버십 분들께 원유 섹터에 대한 리서치도 전반적인 거시경제만큼이나 최근엔 더 자주 업데이트를 해드리면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WTI는 81달러라는 마의 구간을 넘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71달러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때 마이크론과 비슷한 상황인 것이죠. 그럼 원유 섹터의 펀더멘탈을 한번 보겠습니다. 펀더멘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유가가 오르려면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높거나 수요 대비 공급이 낮았을 때인데요. 최근 IEA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시면은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수요는 이렇게 높고 공급은 낮은 상태이며 재고량은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2023년 하반기에 걸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I 유가가 생각보다 부진한 이유는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리오프닝을 하면서 여기 2013년 가솔린 수요는 상승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바이두 인터프로빈셜 모빌리티 인덱스를 봐도 수요가 실제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3년 3월 기준 LPG부터 해서 여기 Other Products까지 2022년 3월 대비해서 이렇게 수요가 높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리오프닝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WTI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중국의 원유 재고량 때문입니다.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기에 앞서서 러시아가 중국을 대상으로 값싸게 원유들을 팔고 있었고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2023년의 중국 원유 재고량은 2011년을 제외하고 다른 해들보다 높은 위치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줄어들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플랫한 상태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중국의 원유 재고량이 더 줄어들려면은 중국에서의 원유 수요가 더 급증을 해야 하는데 중국의 PMI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하지 않은 상태인지라 원유 투자들에게 있어서는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에서 더 많은 원유들을 수입해야 하는데 높은 재고량으로 인해서 갖고 있는 재고량을 리오프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인지라 원유 수입량도 초반엔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계절적으로 보면은 2020년을 제외하고는 4월달부터 7월까지의 수입량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가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8월달을 시작으로 해서 수입량이 높아진다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5월이니까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이 나쁘진 않습니다. 방향성만 본다면은 결국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오펙 국가들이 유가를 올리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우디의 원유 수출량으로 사우디의 원유 생산량을 의미하는데 갑작스럽게 사우디가 감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게 5월달부터 시작되는 만큼 이미 사우디는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수출량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코로나 때와 비슷한 기울기로 원유 생산량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와 동조해서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러시아 그리고 이라크의 수출량을 합쳐서 보면은 이렇게 줄여나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러시아의 경우는 수출량을 다른 국가들만큼 줄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상승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로 인해서 미국의 원유 재고량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보시면은 재고량을 보시면은 가솔린과 디스틸레이트 그리고 제트퓨얼에 있어서 꾸준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해 대비해서 이렇게 월등히 적은 올타임 로우를 갱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멤버십 분들께 매번 공유드리는 데이터들은 이런 종류들의 백 데이터로 매번 자신의 투자가 관리되고 대응을 하는데 근거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최신 데이터들을 계속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옥시덴탈을 보시면은 여기 2022년을 시작으로 해서 주가가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조차도 옥시덴탈의 평단가는 57불에서 58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수익을 못 보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 샀기 때문에 따라 사신 분들은 거의 60불 이상대로 물려있을 것입니다. 물론 대응 또한 웬만하면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옥시덴탈이라는 주식을 산 이유가 워렌 버핏이라는 이유 딱 하나뿐이었을 것이고 그 외에는 전혀 리서치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되려 손절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빅테크주가 많이 올랐고 아무데도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 기회비용적으로 손해는 보는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워렌 버핏과 다른 투자자의 차이점은 바로 대응이며 그 대응에 대한 기준을 워렌 버핏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제가 텔레그램 저희 멤버십 분들께 공유해드린 데이터인데요. 보시면 워렌 버핏은 꾸준히 58달러에서 계속 분할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 이유는 정확히는 제가 모르지만 그가 여태까지 말한 이야기들을 토대로 예측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 관점에 있어서 다른 원유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옥시덴탈의 프라이스 프리 캐시플로우 멀티플은 이렇게 5.64배 정도로 대략적으로 59% 정도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며 원유에 대한 전체 수요는 이렇게 증가하면서도 사우디의 프로덕션 컷과 함께 재고량이 지금 올 타임 로우에 가깝다는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전혀 바뀌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라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매크로를 매일 관찰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인 리세션보다는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의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SPR의 방출이라던가 중국의 락다운 현상으로 인해서 수요에 있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2022년을 제외하고는 2019년, 2020년, 2021년 때 모두 하반기 때 수요가 높아진 현상을 공통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매크로도 매크로지만 원유 섹터에 대한 최신 데이터를 매일 보면서 포지션을 공고히 해나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우디는 계속 공급량을 줄이고 있고 이미 낮아지고 있는 공급량으로 인해서 중국의 재고량은 평소보다 더 빠르게 줄어들 것이고 재고량이 소진된다면 중국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반기를 시작으로 빠르게 원유를 수입하면서 수요를 더더욱 높일 것이라고 봅니다. 마이크론과 동일한 개념으로 원유는 원자재이며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유가는 결정되고 그 유가는 기업의 실적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중요한 팩터입니다. 이 상태에서 대부분의 원유 기업들은 지금 저평가인 상태이고요. 멤버십 분들께서 투자가 옳은 방향으로 컨트롤된 환경에서 나갈 수 있도록 매번 공유를 드려서 서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기업들이 살짝 조금만 올라도 대응만 잘 해둔다면은 5에서 10%가 오를지언정 갑자기 올라버린 종목보다 확신과 함께 돈을 더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일궈낼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에는 제가 거시경제에 관련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데만 해도 너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주 가끔씩 원유 관련 데이터들을 이처럼 공유드리겠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